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전개, 엄기준의 피해 응징, 대복수 활극이 펼쳐지겠네요. 한모네가 아이돌로 대박나서 성대한 파티를 여는 악인들. 지금은 지상낙원 신나는 파티의 섬이지만 곧 진흙탕 저주받은 섬이 될 예정입니다. 김순옥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한 것과 같죠. 참가자들은 7명. 금나이, 차주란, 한모네, 양진모, 민도혁, 고명지, 남철우 모두 방담이 실종 사건에 개입된 인물들. 한 소녀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메튜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라 찔끔 늦었습니다. 얼굴 바꾸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메튜리는 바로 죽은 방담이의 아버지인 이휘소. 저주받은 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방담이 실종 후 1년 뒤인데 이휘소는 그 사이에 어떻게 얼굴을 바꾼 걸까요? 그건 바로 자본주의 돈의 힘. 얼굴 바꾸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방칠성이 죽기 전에 엄청난 돈을 남겨준 덕분이죠. 방칠성은 앞날을 꿰뚫어 보는 삶의 해안이 있었던 겁니다. 나이 70이 넘은 재벌 중의 재벌, 방 회장. 많은 장애물을 넘으며 이만한 부를 축적한 건 연륜지에 통찰이 있었기 때문이고 온몸에 느껴지는 그의 직감은 자기의 죽음까지도 예견했을 겁니다. 만약 일이 잘못돼서 자기가 위험에 처할 경우 내 재산을 넘겨받아 다미의 복수를 대신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미의 양부와 양모가 유일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모두가 돈에 미쳐있는데 이 부모들은 웬일. 친부모도 아닌데 심장병이 있는 딸을 위해서 자기들 가슴에도 수술은 적 문신을 새긴 부모들입니다. 방칠성은 그 문신에서 모든 걸 읽었을 겁니다. 싸구려 샵에서 했구나. 돈을 줘야겠다. 저들이 진짜 부모고 만약 내가 실패하면 뒤를 이어서 다미의 복수를 진정으로 해줄 사람이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해 마치 보험 들듯이 미리 이휘소 앞으로 자기 재산을 돌려둔 겁니다. 방 회장이 그 정도 대비도 없이 움직였을까요? 금나이가 깡패한테 돈을 주고 다미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만만한 상대라도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니 만에 하나 대비를 해놓은 겁니다. 만약 자기가 복수 다 끝내고 멀쩡히 살아있으면 그땐 내 돈 다시 내놔. 이런 한 장 빼지 말고 그대로 옮겨놔. 이렇게 다시 받으면 될 일입니다. 이휘소라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과 신뢰를 느꼈기 때문에 불길한 직감을 무시하지 않고 미리 재산을 그에게 옮겨놓은 겁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문신을 새깁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방칠성이 진짜로 죽어버렸네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이 4주 뒤에 다시 뵐 수 있습니다. 시체 나오고 관뚜껑 닫히고 49제까지 지낸 게 아닌 이상 무조건 살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휘소 없고 빈털터리 고지로 다시 시작. 그냥 다시 죽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방칠성 죽고 재산을 물려받은 이휘소. 복수를 위해 사용해야 될 돈인데 깜빵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빅마우스급 대탈출 탈옥 액션이 나올 겁니다. 안방에서 즐기는 대막장 탈옥 스토리. 예고편만 봤을 뿐인데 벌써 두근대네. 파이팅 이휘소. 탈옥에 성공하면 제일 비싼 성형외과에 가서 성별만 빼고 싹 다 바꿔주세요 라고 하겠네. 완벽한 신분 세탁 메뚜리로 새로 태어날 겁니다. 수술실에서 갑자기 잔잔한 부금 한번 깔리면서 이 문신만은 남겨주세요. 자기 가슴 어루만지는 이휘소의 모습도 나오겠네요. 들어갈 때는 이휘소, 나올 때는 메튜리. 어느새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까지. 이제 얼굴 신분 다 바뀌었으니 탈옥수를 쫓는 경찰들에게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엑사이다. 거칠 것 없는 활약상 기대. 그때부터 시청률 대폭 상승. 다음 주가 제작진 회식각이겠네요. 메트리가 우선 할 일은 섬을 통째로 사버리는 걸 수 있습니다. 너무 나간 오바 예상 아니냐. 순옥도에서는 인공위성과 달 탐사선만 빼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수만 평의 땅을 밥 먹듯이 매입하니 작은 섬 하나 사는 건 일도 아니죠. 당근마켓에서 금매물 섬을 검색하는 메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해 작은 외딴 섬 200억 직거래 내고 불가. 섬을 어떻게 직거래? 채팅 문의하는 메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섬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모른 채 신나게 먹고 마시는 지린의 악인들. 1일차 아직은 마냥 즐거울 때입니다. 메튜리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고편을 보니 금나이와 한모네가 케이크 앞에 두고 와인을 짠 하면서 내 딸 모네 너무 사랑해 하는 대사가 나오네요. 아직은 자기들도 모르고 있지만 둘이 진짜로 생물학적 모녀 관계일 수도 있다는 떡밥을 대놓고 던지는 대사입니다. 2일차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 겁니다. 한모네가 아이돌 스타로 성공함으로써 모네를 관리하는 금나이와 양진모는 신났지만 차주라는 얻을 게 없죠. 자기한테는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방 회장한테 성도 안 차는 유산만 찔끔 물려받은 차주란. 부자 될 일만 남았다고 신나하는 그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분탕질을 칠 겁니다. 나는 모네가 임신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입만 뻥끗하면 아이돌에서 아이 낳은 도라이 되는 건 한순간.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는 차주란이니 물고 뜯고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할 겁니다. 3일차 본격적인 오징어 게임 저주받은 섬이 시작됩니다. 실종됐던 방담이가 갑자기 이곳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죽었을 거라 예상했고 죽기를 바랬던 그 소녀가
그때 그 시절 패션 센스 그대로 유지해 1년 만에 방울비니 모자 다시 쓰고 나타나니 모두가 오싹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예 얼굴 대놓고 마주치면 너 이름이 뭐냐 방울이 맞냐? 물어보면 될 일이지만 그렇게 대놓고 보여주지는 않겠죠. 감질맛나게 여기저기서 방울이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하니 내부 분열 생기면서 혼란에 도가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대사도 분명히 나올 거고 내가 진짜로 봤다니까 라는 대사도 나올 겁니다. 모두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믿을 수 없고 믿기도 싫겠지만 방울이는 진짜로 나타났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까지 발생하니 점점 분위기는 심각해져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밤마다 방울방울 종소리 들려오고 케이크에 방울 꽂혀있고 와인에서 방울 맛이 나고 나는 이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개발 세발피로 쓴 방울 나눈 폰트 글씨가 발견되는 등 흡사히 5계단 수준의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 시청률 상승각, 볼거리 풍부 그렇게 난리가 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하나둘 섬을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집이 제일 좋아. 나는 갈래. 나도 갈래. 하지만 빠져나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라 이 섬이 선택된 것이겠죠. 모두의 공포심이 극에 달해 우왕좌왕 혼란스러운 그때 비로소 두둥 메투리가 모습을 드러내며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마치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듯 강렬한 대사 날려줍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저주받은 섬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총 10명입니다. 7명의 악인들과 방다미, 메투리, 그리고 가면남 K가 있죠. K는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닌 메투리와 함께 이곳의 제일 높은 곳에 서서 게임을 지켜보고 컨트롤하는 자입니다. 저주받은 섬은 하나의 체스판, 메투리와 K는 플레이어, 7명의 악인들은 체스판 위에 놓인 말들과 같습니다. 메투리가 그들을 이 판에 끌어들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다미에 대한 복수죠. 방해장한테 돈 다 받아놓고 복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복수가 끝나야 끝납니다. 그런데 가면남 K는 아직 정확한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왜 드문드문 감질맛나게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번 화에서 상당한 힌트가 제공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메투리와 맞붙게 될 끝판왕 중의 끝판왕일 거라는 힌트입니다. 방다미가 찾은 청소년 피해 상담센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었죠. 커피를 타다 준 남성,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어둠의 닌자 직원처럼 자연스럽게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다미는 실종됐습니다. 다음 모습을 드러낸 곳은 이위소가 갇혀있는 구치소. 사악한 미소를 머금은 의문의 교도관으로 나왔죠. 이후 이위소는 함정에 빠져 트럭 후 방칠성까지 죽인 사람 2명을 쓰게 됐습니다. 다음에 나타난 곳은 죽은 민도혁 어머니와 동생의 장례식장. 거금 1억 수표를 부조금으로 내고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봉투에 이름도 안 썼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낸 겁니다. 1억이나. 왜 그랬을까요? 그 1억은 일종의 관람료, 시청료, 티켓 가격 같은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 가면을 쓴 억만장자들 생각하면 됩니다. 돈이 넘칠 대로 넘쳐 더 이상 인생에 낙이 없는 K는 좋은 구경을 했다면서 1억의 관람료를 주고 간 것입니다. 민도혁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지만 K에게는 한낱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모로 오징어 게임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오일남 할아버지가 눈으로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게임에 참가해 온몸으로 느끼고 가장 가까이서 즐겼듯이 K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보통 사람, 직원인 척, 교도관인 척 게임에 참가해 방다미와 이희소, 민도혁을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악역 확정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돈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더 이상은 놀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악역 중의 악역 K와 달리 완전 반대되는 게 메투리입니다. 방다미의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섬에 7명의 악인들을 초대한 것이고 체스판 플레이어처럼 그 안의 말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과정을 모두 다 지켜보게 될 겁니다. 플레이어가 한 명뿐이라면 애초에 게임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 플레이어 K가 있는 것이죠. 메투리와 K가 치고받고 물리적으로 싸우며 맞붙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말들을 조정하면서 서로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트로에 나오다시피 체스판 구조로 설계된 스토리입니다. 우리도 플레이어처럼 모든 걸 내려다보는 관점에서 시청하며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네요. 친척들 모여 고스톱 치다가 판을 뒤엎고 치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부터가 클라이막스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꼭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말들은 결국 언젠가 모두 죽을 것이고 마지막에 메투리와 K가 직접 맞붙게 되는 후반부의 클라이막스가 시청률 피크 찍는 드라마의 정점이 될 겁니다. 메투리 이겨라 파이팅! 감사합니다.